자, 오늘은 여기 284쪽 한번 읽으면서 용신 찾는 법 요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84쪽에 용신 잡는 법. 예. 육친에 대해 점을 칠 적에 가령 부모에 대한 점은 괴중 부모여로 용신을 삼는다. 용신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점을 쳤을 때에는 세효가 용신이 되는 거죠. 세효가 용신이 돼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점을 취하겠다. 그러면 물론 세효는 주체세예요. 주체. 그러니까 용신은 주체 용신이 있고 목적 용신이 있어요. 내가 재물에 대해서 점을 취하겠다. 매매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세효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죠. 매매에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처제효가 용신이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 용신이에요. 나 자신은 주체 용신이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육교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신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신. 자, 부모에 대한 점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일반인들에 대한 점은 뭐 내가 굳이 점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제 부모라든가 내 처, 자식 뭐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절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점 같은 경우는 내가 칠 수가 있죠. 내 부모님이 누워 계신데, 네? 아버지 한번 점을 쳐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워 계신데. 그러니까 내 부모에 대한 병점을 칠 적에는 이제 그 부모효로서 용신을 삼는다. 라고 하는 거. 이 괴는, 여기서 말하는 이 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천관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중천관괴 갖고서 저 위에 보면 얘가 있죠. 건궁 숙괴 중천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중천관괴에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에 모궁괴가 이제 건금이죠. 건금. 여기에 지자 붙이면 자, 인, 진, 오신, 술. 그러면 자는 수고, 인은 목이고, 진, 토, 오화, 신금, 술, 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육친으로 말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는 금을 주체로 봤을 적에 금생수 하니까 자손이죠. 예, 손. 이는 재죠. 금금목 하니까 재죠. 토는 토생금 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비고. 오화는 금이 극을 당하죠. 화극금. 그러니까 이건 관이죠. 신금은 형이고 토는 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해서 점을 친다. 그럼 용신은 무슨 세효가 이제 이거죠. 세효가 이거예요. 모궁괴는 세효가 상효에 있죠. 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점을 친다 하면은 용신이 이제 여기 부모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부모회가 여기 둘이 있네. 그렇죠?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주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걸 여기 한번 써놨겠죠. 여기. 자, 이 꾀는 진술, 여기 진토와 술토가 요 두 개가 부모효예요. 진술, 양효 모두 부모니 만약에 양효 모두 동하거나 모두 발동하지 않는다. 만약에 동한 것이 있으면은 동한 것이 용신이에요. 예? 동한 것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둘 중에서도. 근데 둘 다 동했다. 둘 다 동하지 않았다. 이러면 뭘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중 왕한 것을 택해서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왕한 것을.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일진이라든가 월건이라든가 다른 동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왕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삼아서 무조건 왕만 또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상황을 봐서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효가 동했다면 동한 것을 택한 것이 용신이 된다. 즉, 부모는 즉 진술 양효 이토에 임했으니 즉 토로 부모를 삼는다. 마땅히 자 근데 이 부모가 우선 왕해야 돼요. 생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부모에 대한 병점을 쳤는데 이 부모가 막 극을 일진 월건에 극을 받았다든가 다른 동요에 또 극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는 아까 얘기했는데 공망이 됐다든가 하면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용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요가 이렇게 있어서 다른 데에서 이제 막 생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비록 병점에 대해서 점을 쳤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이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마땅히 화와 상생함이 마땅하고 목의 상극을 꺼린다. 목의 상극을 꺼린다. 순공, 왜냐면은 이게 토인데 만약 여기에서 여기 인목이 만약 발동을 했어. 발동을 했으면은 이 용신을 극하잖아요. 용신을. 목국 토 그냥 극한다. 그러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용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4가지라고 했죠? 뭐죠? 월건, 일진, 동효, 변효. 다른 정효는 영향을 못 미쳐요. 혹 일진과 충한 정효가 암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암동도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순공. 이게 순공이에요, 순공. 예를 들어 우리 일진이 만약에 만약에 병오일이다. 병오일날 내가 점을 쳤다. 에? 자, 그러면 여기 공망은 언제입니까? 선생님한테 우리 장생님. 장생님.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인묘에 있어요. 네? 인묘. 그렇죠. 이제 딱 이제 하시네 이제. 정보가 충한 다음. 여기가 이제 공망이에요. 이렇게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망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하나 쳐놓고 표시를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지.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월파는 월건에 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짓달 점을 쳤어. 동짓달. 동짓달 점을 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월, 그러니까 이게 5가 충이 되잖아요. 이걸 월파라고 하는 거예요. 월파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충지는 걸 파라고 해요. 여기서는 일파, 월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순공 월파의 임함을 꺼리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점을 칠 적에는 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괴, 괴를 꾸미죠. 자, 공망도 살펴야 되고 월파가 돼 있느냐,
암동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겠죠. 또 육신이 없으면은 복신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늘 생각을 해서 여기다 표시할 건 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역시 네 곳에 생극충합이 있다. 역시 네 곳은 일진, 월건, 동효, 변효예요. 다만 생이 있고 생이 많고 극이 적은 것으로 길을 삼아야 한다. 앞에 있는 세효와 서로 참조해서 보라. 이 꾀는 용신이 진토에 임했으니 길하려면 마땅히 네 곳에서 상생해야 되고 쇠를 원하는 자 마땅히 네 곳에서 충국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 쇠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신을 갖다가 진토로 삼았는데 이게 어때요? 인목이 나를 극하잖아요. 이게 기신이야 말하자면 기신 꺼릴 기자 나를 생해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근데 요건 나를 극하기 때문에 꺼릴 기자 기신이야. 요것은 이제 월건과 일진이 막 이걸 충해주고 하면은 아이고 괜찮아. 응? 비록 지금 나를 극하더라도 요것이 월건에서 극하고 일진에서 극하고 하면서 요 인목이 힘을 못 쓰도록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비록 나를 극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에 대해서 점을 쳤다. 형제효. 예를 들어 형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게 과연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 점 한번 쳐보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을 치야지. 자, 이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형제에 대해 점을 쳤다 하면은 용신이 어디 갔어요? 형제에 대해서 점을 쳤다. 여기 형이 있네, 그죠? 여기 신금이 형이에요. 요걸 갖고서 월건, 일진, 동효, 변효의 충국, 생극, 충합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공망, 아까 공망이니 월판이 뭐 이런 거 등등도 봐야 되겠죠? 그럼 늘 그런 거 갖고서 이렇게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다 표시할 거 다 표시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형제효는 곧 겁재지신이다 이거예요. 겁재지신. 형제 자매의 기륭을 점치는 자라면 마땅히 생황해야 하고 월파 순공에 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데 만약 처첩 비복과 비복은 내 종을 말하는 거예요. 비복과 재물 이게 처라든가 내 종이라든가 비복이라든가 또는 재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점을 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극다 생소해야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공망을 만나고 월파를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 그가 나의 재물을 겁탈하고 나의 처처 비복들을 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니 여기 이제 형제를 용주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 이제 처라든가 어떤 재물점을 갖고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형제요가 나를 극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본궁이 나라고 한다면은 몸기자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극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극하는 것, 자, 나를 생하는 것. 요거죠. 여기가 부모예요. 부모. 또, 내가 생하는 것은 화지요? 여기는 자손이죠? 자손이에요. 또, 내가 극하는 것은 목국토지요. 여기가 처가 되고 재가 돼요. 나를 극하는 것 관이죠. 관이고 귀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처에 대해서 여기에 같은 오행은 뭐냐면 형제효예요. 그죠? 여기 형제효예요. 근데 우리 형제효가 내가 못 살 적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형제지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뺏으려고 하는 거야. 겁제지신이요. 여기 겁제지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형제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가 처라든가 재물에 대해서 점을 치는데 만약에 형제효가 발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처를 극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상생 상극 관계를 봐야 돼요. 만약 여기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는 나를 극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병점에 대해서도 병 얻으면 내가 두렵잖아요. 이게 관귀의 효를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병을 얻었다 하면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공명에 대한 점, 내가 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것도 관을 갖다가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병을 얻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자손효가 만약에 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 병을 갖다가 극하죠. 병을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자손효가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병을 얻었다. 근데 부모효가 발동했어.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생해주는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이게 약을 극해버려. 그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오행의 생극 관계를 갖다가 요걸 익숙하게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것을.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긴가? 그래도 이제 앉아서도 드셔야지. 잘못 먹었다간 체해요, 그거. 여기에, 자, 또 처첩 비복에 대해 점치고 재물에 대해 점치는 것은 모두 처제효로 용신을 삼는다. 어떤 재물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는. 자, 이 꾀는 여기서 만약 재물점이라고 한다면은 금이 극하는 것이니까 여기 인목이 재물에 대한 것이죠. 재물에 대한 점을 친다면은 요 인목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재물점인데 이게 딱 공망이 됐어. 만약에 이러면은 아이고 재물을 못 써. 공망이 됐으니까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만약에 됐는데 여기서 말하자면은 7월달에 점을 쳤어. 그죠? 7월달에 점을 쳤으면 어때요? 이신 충이 되잖아요.
예, 월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달에는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파를 당했으니까. 자, 그러니 마땅히 수와, 근데 여기 재물을 좀 쳤는데 다른 데서 이제 혹시 수생목 해가지고, 재물을 도와준다든 이런 데서 동해가지고 재물을 도와준다든가 하면 참 좋은데, 다른 데서 재물을 갖다가 극한다든가 팔을 해버린다든가, 공망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아이고, 생각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자, 또 네 곳에 생극이 있으니 다생 소국으로 길을 삼으니 앞글과 함께 보라. 무릇 금이라든가 은 또는 매매에 대한 점을 치려면은 모두 처제로 용신을 삼는다. 자손에 대한 점은 자손효로 용신을 삼는다. 자식에 대한 점을 칠 때에는 자식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손효를. 이 꾀는 여기서 말하자면은 요 중천건꾀의 자손효는 요 자수가 여기가 자손효예요. 하여튼 자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점을 칠 때에는 요걸 갖고서 이제 판단해야 돼요.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이 꾀는 자수가 곧 용신이다. 월파 공망을 꺼리고 금과 상생함을 기뻐하고 여기서 형이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금생수 해가지고 형제요가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토와 상극함을 꺼린다. 또 네 곳의 생극충합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네 곳은 월건, 일진, 동효, 변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극소 생다 해야 한다. 공명을 점치는 자. 공명은 뭐 어떤 승진욕이라든가 어떤 시험 쳐서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대학교에 붙는다든가 다 이거 다 공명이에요. 대학교 붙는다든가 하는 거. 자, 공명을 점치는 자는 관귀효로 용신을 삼는다. 이 괴는 오화 관성이 즉 용신이 된다. 여기 건금에서 공명점을 칠 적에는 요 금을 극하는 여기 보니까 오화가 있죠. 그죠? 요게 관이에요. 요걸 갖고서 요게 이제 생을 많이 반다든가 하면 내 자식 대학교 뭐 언제 입학 참 수능심이 언제죠? 지났어요? 아이고. 그래요, 참. 이제 자식 밑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연 내 아들이 자식이 대학교에 어떻게 잘 붙을 수가 있을까? 이게 시험 성적이 좋을까 하는 것은 또 부모를 용신을 삼아요. 예? 예. 근데 문서 시험 성적이 좋아도 붙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성적이 좋을까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부모요로서 자손을 생해주는 부모요로서 자손의 헌신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합격되고 안 되고는 물론 대개 성적이 좀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도 합격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합격을 얘기할 적에는 그때는 관귀를 갖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관귀로. 그러니까 이 용신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신을. 부모효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를 그렇죠. 아들이죠. 예, 아들. 예, 그렇죠.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을 보는데 예. 그럼 나를 아이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성적. 예.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생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셈.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자손효를 생해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지요, 뭐 결국엔 난데 그게 이제 형제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도 공망이나 올파를 만나는 것을 가장 꺼리고 수와 상극함을 꺼리니 마땅히 수와 상생해야 한다. 또 네 곳의 생극이 있으니 앞글과 함께 보라. 귀신을 숭배한다든가, 그렇죠? 요상한 어떤 그런 뭐 두려운 것들을 막 보는 거죠. 난신은 저놈이 혹시 이거 역정질할 놈이 아니야? 두렵잖아요. 난신이라는 게 두려운 존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도 두려운 존재죠? 이런 거 다 관귀를 용신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 신하다 하면은 신하는 내 밑에 처제의 효로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신하니까 처제의 효로서 용신을 삼지만은 난신 같은 경우에는 두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으로 용신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 밑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운 존재로서 인식이 돼버리면은 관을 용신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는. 예? 귀신 숭배를. 귀신 두렵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무슨 이상한 꿈을 꿨어. 귀신 무슨 꿈을 꿨어. 귀신이 나를 잘 대해주면 그렇게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은 막 두려워. 그러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그럼 점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걸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관귀를 용신으로 삼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